요나스는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전통 윤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윤리, 생명에 대한 책임 윤리를 제시합니다. 급격한 발전으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진 과학기술은 윤리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결과의 모호성입니다. 선한 의도의 과학기술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위협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적용의 강제성입니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적용에 대해 강요받고 있고, 이 요구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셋째,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시공간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서 공간적으로는 지구촌 전체에, 시간적으로는 무수한 미래의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성찰과 숙고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의 차이를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스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 상황을 전통 윤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 첫째, 전통 윤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제한하며 인간을 제외한 비인간적 대상과의 상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 윤리는 책임의 대상을 현 세대의 인간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전통 윤리는 현재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위의 실천과 그 선악의 결과가 가깝다는 것인데요. 현대 과학기술의 사용은 머나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통용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전통윤리는 인과적 책임 중심입니다. 전통윤리는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부과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데, 현대 과학기술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행위한 이후의 책임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게 되었고, 전통적인 윤리로는 더 이상 그것을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나스는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책임 윤리입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 윤리를 생명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입니다. 요나스는 생명이란 살려고 애쓰는 존재로, 생명은 그 자체로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요나스는 이 생명의 자기 목적성을 객관적인 가치이며 생명의 존재를 일종의 당위로 봅니다. 생명은 객관적, 내재적, 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외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요나스는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게 자기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외입니다. 인간은 자기 고유의 목적을 넘어 다른 생명체의 목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덕적 존재인데요. 인간이 책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책임의 당위가 주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칸트의 입장과도 통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하죠.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이 갖는 자기 목적성은 객관적 가치이고, 따라서 생명의 존재는 당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존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존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현 세대의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현 세대의 인간에게 당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당위로서의 책임, 요나스는 이 책임의 원형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 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데요. 첫째, 총체성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연속성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성입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인간 및 생명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나스가 보는 책임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책임은 미래지향적이며 예견적이고 예방적이며 사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책임은 행위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며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이고 미래에 져야 할 책임이 아닌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입니다. 행동 이전에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스의 책임은 그 대상 또는 범위를 미래 세대와 생명 및 자연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는 현 세대의 인간입니다. 현 세대의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당위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은 비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 또는 다른 비인격적 존재와 상호간의 책임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현 세대의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변형하여 생태학적 정언명령을 제시하는데 우리 인간의 책임은 이 생태학적 정언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을 부정형으로 바꾸면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가 됩니다. 결국 요나스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떤 방법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수를 제시합니다. 책임 윤리의 이행은 희망의 원리가 아닌 공포의 발견으로 가능한데요. 악의 인식은 선의 인식보다 더 쉽고 더 직접적이며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기 쉽지만 예상되는 나쁜 결과, 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공포의 감정을 갖게 되고 이 공포의 감정을 통해 우리는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에 대해 염려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책임의 용기를 갖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전통 윤리학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 윤리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대상을 현 세대의 인간으로 한정했다면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서는 미래 세대와 생명 및 자연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또한 전통 윤리에서는 현재 지향적 관점에서 인과적 책임 중심의 윤리를 제시했다면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서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예방적, 예견적, 사전적 책임을 제시하고 이때 책임의 주체는 현 세대의 인간이기 때문에 비호혜적, 일방적인 특성도 같습니다. 이상 요나스의 책임 윤리였습니다.